안녕하세요. 닥터나솔입니다. 저번에 한번 대상포진이 이제 전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볼까 해요. 대상포진의 특성이라던가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대상포진이 전염이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대상포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불그스름한 반점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수포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에 농이 차서 농포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딱딱한 가피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시기를 거쳤을 때 농포인 상태에서 이게 터지게 되면은 전염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나열해 보면은 한 5가지, 6가지 될 것 같아요. 포진이 없는데 대상포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드물게 피부 병변을 형성하지 않는 그런 대상포진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스터, 시네, 허페테라고 해가지고 시네라는 뜻이 이제 조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드물게 피부 병변을 만들지 않는 대상포진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이게 언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다른 대상포진 환자에 비해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상포진이 어떤 바이러스냐라고 했을 때 수두 바이러스잖아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거나 아니면 수두 예방접종을 하신 분은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에 평생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한다는 거죠. 이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거는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을 때 가장 심하게 발생했던 부위에 주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수두가 만약에 이렇게 등어리에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대상포진이 등어리에 나타나고 이런 식이죠. 우리가 흔히 대상포진을 등어리에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를 이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대상포진이 몸에 수두처럼 막 생기는 분이 있어요. 막 몸에 한 20개, 30개 이렇게 막 나타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범발성 대상포진이라고 하고, 보통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대상포진 환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드셨거나 뭐 전신에 그런 뭐 에이즈나 뭐 이런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그냥 이게 대상포진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정말 대상포진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눈에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침범하는 경우에는 얘가 실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에게 바로 가봐야 되는데요. 눈에 침범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코끝이나 요 코 옆에 뭐가 났는지 그런 거를 보고서 추측을 하고 가면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대상포진이 신경절을 따라 분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추, 요추 밑에 천추에 있는 신경절을 따라 분포하게 되면은 방광 기능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해서 이제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은 얘가 아무래도 소변 보거나 이러는 게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람제 헌트 신드롬이라고 많이 유명한 건데, 안면신경이나 청신경을 침범해서 얘가 청각장애라던가 이명 이런 걸 일으키는 질환이고 상대적으로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꼭 상급 진료가 필요한 그런 진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대상포진 후에 합병증이라고 이제 해서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대상포진의 신경통이 대상포진이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는 건데, 이거는 대상포진을 겪은 사람 3명 중에 1명이 겪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60세 이상에서는 한 50%에서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합병증이기도 해요. 대상포진이 지나가고 한 달에서 3달까지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지요.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 중에 또 하나가, 대상포진이 후유증,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요, 대상포진을 앓았던 사람 같은 경우는 1.59배, 뇌경색 같은 경우는 1.26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대한 그런 위험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상포진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은 발진의 그런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리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예방접종을 또 맞아야 되나요? 걸렸는데 또 맞아야 돼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의 유무와 관련 없이 60세 이상에서 그 접종이 또 권장되고 있어요.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서 또 걸리시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년 정도 있다가 맞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만 잘 알지는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고요.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